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이 아니라 10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역시 매동 조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동이 뭔지 아십니까? 매력덩어리. 매력덩어리. 예. 이래서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뭔지 알아볼까요? 예, 일부에서는 그 이희준 PD가 전쟁 후, 가자 전쟁 이후에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후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한 지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이제 서한 지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죠.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로 합병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서한 지구 합병, 이스라엘과의 합병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영국,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붙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도 반대급부로 그럼 우리가 서한지구 병합할 것이라고 강대강으로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스파르타 국가라서 병영국가를 우리는 자력강생할 것이야라고 그냥 강대강으로 이제 강력한 발언이 오고 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악관 집무실에서 또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서한지구 병합은 없어라고 얘기했고, 또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도 그 카타르, 요르단, 투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하고 만난 자리, 그 사이드 회담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약조를 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병합만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아랍 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하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그 순위파 아랍 국가들마저도 서한지구 이스라엘 합병 별로 원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아랍에미리트, 가장 이스라엘이랑 친한 아랍에미리트조차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 순위파 국가들이 이스라엘 서한지구 병합은 레드라인, 그러니까 여기가 건너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사우디는 서한지구를 병합하면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은 없다, 아브라함 협정 없다라고 얘기했고, 아랍에미리트조차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랑 가장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교 단절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낮은 단계 협력 단계로 퇴보할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이래요. 이게 뭐냐면 서한지구가 특별하게 어떤 다른 이슈라기보다는 이 아랍의 어떤 상징적인 그 정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익 차원에서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겠지만 우리 아랍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심리적 마지노선인 서한지구, 거기 황금돈 사원도 있고 3대 성지 아닙니까? 거기는 무조건 우리가 아랍의 전체를 대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신학적, 무슬림적 신학적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유대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인데.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조현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최근 들어서 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세계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몰아치니까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오히려 강공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서한지구 합병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네타냐후가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절대로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합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네타냐후 입장에서 아니 이분이 내가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좀 보태주지는 않고 거기에 지금 반대를 해, 이런 식으로 좀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기분 나쁠 텐데, 오히려 그 반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이 서한지구 합병 반댈세 이 말을 속으로 반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외신들은 이제 드디어 트럼프랑 네타냐후랑 이제 깨졌다. 아하.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현지 채널 12의 정치 전문 기자 아미트 시갈은 색다른 분석을 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반대를 오히려 반기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네타냐후에 대한 어떤 성품을 이제 우리 국제사회나 이런 외신을 보면 강경파, 뭐 권력의 화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네타냐후는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는 냉혹한 국익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럼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트냐후 총리가 2022년에 이제 회고록을 냈어요. 자기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2014년 가자 전쟁 당시가 기억나실 겁니다. 감독님도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하사를 갖다 납치하고 좀 이슈가 됐죠. 그때 그 우파 장관들, 우파 연정 멤버들, 의원들이 이제 네트냐후한테 전화를 빗발치게 하는 거예요. 이참에 가자 이거 점령해버리자. 지금과 똑같이 해버리자 했는데 네트냐후가 전화를 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하냐면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가면 2014년은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란 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가 빨리 이걸 덮기 위해서 휴전 협상하라고 해서 그때 155mm 포탄을 갖다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무기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때 항상 하던 게 그 원조가 어떻게 보면 오바마입니다. 빨리 휴전 협상해. 그리고 네트냐후는 딱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점령을 하면 엄청난 병력 손실이 일어나는데 오바마 행정부 국제사회 다 안 받아줘. 뭐 이게 추구 전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력들만 소진시키는 이런 짓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력 손실에 대한 어떤 대가 실익이 있어야 이걸 편익 분석을 하는데 그 계산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한 어떻게 보면 셈법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해서 외교력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어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한지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약간 종교적으로 얽혀있고 그 분쟁만 많고 외교적 실익은 별로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인 데이비드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일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리드먼 대사가 이제 책을 냈어요. 그거 그래서 그냥 제목도 이국가 해법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이에요. 제목도. 일국가 해법.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 굉장히 세죠. 근데 그게 지금 서한지구를 이제 유대 사마리아를 3분할을 했죠. A, B, C 구역으로 했는데 A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통치하고 B 지역은 치안 군사는 이스라엘 관할, 행정은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C 구역이 제일 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통치인데 A, B, C 다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한테 병합하자라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플랜은 뭐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럼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병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주민한테 영주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인데 약간 2등 시민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투표로 붙으면 아마 팔레스타인 다수당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내각 크네세트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주지 말고 영주권만 주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라고 비판이 들어오니까 프리먼 대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도 실제로 들어가면 연방 선거는 참여 못하고 지방 선거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치선거만. 그러니까 미 연방 헌법에서 부여하는 모든 기본권을 누리면서 대통령이나 연방 상원 투표는 참여하지 못한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사실상 그 미국령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독재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안은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왜냐하면 외교적인 그런 그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돌파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반유대 인지 전쟁이 아주 급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병합을 하고 영주권을 주고 투표권을 안 주면은 이른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대표적인 이제 반유대 선동이 이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인종 분리하고 있다. 학살하고 있다. 이 담론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아이디어는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현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2기 들어선 지금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지구 합병에 지금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 그 협정인데 그거를 이제 이길 때는 하다 말았, 그러니까 뭐 순위파 국가들만 했지만은 지금은 중동 질서를 내가 재편하겠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편할 거냐? 확장 아브라함 협정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순위파 국가는 당연히 들어가고 사우디는 당연히 들어가고 터키, 레바논, 시리아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제 필생의 이제 수건 과제라는 거죠.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 시그니처 정책인데 그 순위파 국가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서한지구 병합이에요. 요것만 빼고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도 순위파 국가들 아랍의 정서를 조금 헤아릴 수 있는 필요는 있고, 그게 이제 대외적인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국내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마가 지정 내에 이제 반이스라엘 기류가 굉장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핵심 키워드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찰리 커크가 죽은 지 이제 벌써 3주가 다 돼가는데, 2, 3주가 돼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문제가 음모론이 지금 막 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 미국 현안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문제가 끼니까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외교에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20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지구 합병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말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가자지구가 먼저냐 서한지구가 먼저냐 이거예요. 제한된 외교력, 리소스로 어떤 걸 먼저 처리할까 이 문제인데, 뭐 서한지구 문제는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이거는 뭐 명분이나 뭐 우리 기독교 시원주의 입장에서 좋죠. 그렇지만은 외교적 폭풍이 어마무시하고 실익이 없다라는 게 네타냐후 판단이고, 근데 가자 지구 평화 구상안은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앞서서 이유진 PD가 얘기했지만 지금 평화 구상의 핵심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인질 모두 송환, 하마스 통치 제거, 피해가 아닌 제3자 신탁 통지 방안이에요. 그게 뭐 토니 블레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뭐 상근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이 세 가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현지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게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7일 개전 당시에 제시했던 이스라엘 전쟁 목표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돌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목표에 온 거예요. 네타냐후가 얘기한 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트럼프가 뭐 네타냐후가 버렸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여기서 이제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하마스가 이미 합의안을 거부시 이스라엘의 고강도 정치를 그린라이트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의안이 마지막인데 이거 안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고죠, 지금. 뭐 하마스 말 안 들어도 돼. 가서 우리가 점령해버리면 되니까. 땡큐죠. 그리고 이번 평화 구상의 그 활용 정점은 뭐냐면 72시간 안에 인질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공격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80% 파기하고 20%밖에 안 남았어요. 길어야 한 달이면 이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또 터키와 카타르가 회방을 놓으면 안 돼요. 너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원해라. 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번 협상안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전쟁을 치면서 가장 장애가 누구냐면 두 국가를 꼽으라면 터키랑 카타르가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뭐 협상한 데 놓고서는 그냥 배 째고 누워있고 카타르 같은 경우. 그런데 요번에는 확실하게 카타르가 요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너네 딴지 걸지 마. 라고 명시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 이게 요번에 어떻게 보면 평화구상의 그 핵심 활용 전점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네타냐후가 유선상으로 이제 카타르 총리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막 사과했다. 그래서 이걸 외신에서는 네타냐후 굴욕적으로 사과했다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카타르가 이번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터키랑 부단히 뛰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만나가지고 요번엔 받아야 돼. 요번에 안 받으면 다 죽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걸 현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카타르 공습이 주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카타르 공습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 사과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공습하는 과정에서 하마스 제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관리하는 연락장교 민간인도 뭐 죽었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그래도 너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하마스를 지원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미국, 카타르 3자 회담으로 이걸 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리스트에 나와서 보고 읽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굴욕적인 건 아니고, 하지만 카타르가 왜 이번에는, 과거는 솔직히 시간 끌었지 않았습니까? 뭐 협상 해놓고서 막 협상 얘기도 안 하고 지지부진하고 하마스 편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발등이 부르떠서 막 부랴부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카타르조차도 미국이 못 말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격 반경 안에 카타르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시아 벨트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후티 방금 하나 밑에 남아 있고 이제 카타르도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때릴 수 있다라는 거에 아마 그 총리 일가가 조금 겁을 먹었다라는 게 현지 분석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요번에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터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번 평화 가자 그 구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뒷다리를 잡아본 터키와 카타르 입장을 이제 정돈시켜버린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3차원 체스 경기 또 한 번 한 거란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뭐 싸우는 것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요번에 협상에 구상하는 핵심이죠. 그러면 조 기자가 이렇게 예상하기에도 이번에는 하마스가 안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안 받으면 죽으니까. 괴멸이에요. 이제 80%니까 한 달이면 끝나요. 그 지금 신나게 지금 두들겨 패고 있죠. 안 그래도 미사일 쐈거든요, 몇 개. 오케이. 지금 3, 4일 준다니까 뭐 내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안 받아도 좋고 이스라엘은 받아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카타르나 터키는 뒷다리를 못 잡는다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지정학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는 명백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자지구는 이제 뭐 저희가 차후에 또 방송에서 다루겠지만 미국과 순위파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항구와 경제 거점이에요. 가자지구는. 그래서 리벨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 아라비아 반도로 연결되는 철도 사우디랑도 이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가 좀 안정화가 돼야지 이게 경제회랑 미국이 짜고 있는 경제회랑 거기에 순위파 국가들이 다 있거든요. 그 거점 지역에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보다는 지정학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서한지구보다는. 그런데 반면 서한지구는 이거는 뭐 역사적 논쟁도 있고 뭐 종교적 논쟁이 얽혀있기 때문에 명분론 차원에서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서한지구의 명분론보다는 실리인 지정학인 가자지구를 선택한 거고 이게 사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양해가 됐다. 마치 이란을 폭격하기 전에 두 파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투톱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만 전술을 펼치면서 요번에도 완전히 기만 전술을 펼친 거예요. 네타냐후가 확실하게 유럽 국가들한테 막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국가 해법으로. 그리고 트럼프도 몰아붙였는데 결국에 이 협상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게 완전 테이블 완전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주도권이 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서한지구보다는 지정학적 그 가치를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선택을 했다. 해서 이렇게 현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와 이제 입을 맞춰서 가자지구를 이제 정리하고 인질들 다 찾아오고 전쟁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중심이 돼서 거기를 이제 재정비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서한지구는 가자지구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한지구도 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네타냐후 입장에서 한꺼번에 두 양쪽을 다 어떻게 할 생각보다도 우선은 가자지구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한지구는 스스로가 가자지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 그 벤그비르 그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하고 아주 극우 강경파죠. 또 스모트리치 재정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 서한지구 합병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트럼프가 제안하는 거에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양반들이 네타냐후 총리 그 정부에서 난 빠지겠다 그러면 내각이 이제 붕괴가 돼 정부가 붕괴가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이제 또 벤그비르하고 스모트리치 이 극우 강경파 장관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강경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론도 70%가 찬성해요. 서한지구 병합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네타냐후가 단독으로 이건 실익이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연정 해체되고 지지율 폭락하고 떡락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네타냐후 정치 생명은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명조끼를 준 거죠. 서한지구 병합 반대라는 카드를 먼저 준 거예요. 이게 출구 전략이에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하지 말랬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동안 이제 네타냐후 총리 발언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그 발음이 또 안 되는데 스파르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자력강생 병영국가 막 하면서 무슨 이제 거의 뭐 전쟁 지도자 이상이에요. 이제 짜르가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거죠. 감독님 말씀처럼 나는 병합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 라면서 국내적 정치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메시지가 먹히냐면 지난 1년, 2년 동안 10월 7일 학살 이후 전쟁을 치면서 바이든한테 호되게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놓치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한 그 동맹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 이스라엘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왜?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이제 국민들을 이제 보수 시민들 이제 달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좌파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극좌 세력은 네트냐후 총리가 계속 하는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네트냐후 총리가 강경파 보수 세력과 말씀하신 그 벵그리브 소물리치한테 맨날 휘둘려서 그 미국 관계, 외교 관계가 파탄난다라고 하면서 저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여들한테도 또 이 예봉을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명을 좋겠으니까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했어.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리면서 정치적인 그 리스크를 완전히 이제 피해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설왕설래는 있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전략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다 아우르는 진짜 정치 100단짜리의 수를 본 거예요. 저도 이 기사를 다루면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여러 번 봤는데 역시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으로 나온 건지.